시작하고요. 자, 문제는 실무시험이고요. 회사 이름은 우리 94회 전산회계 1급 실무에 대한 거요. 회사 이름은 다모아전자라고 되어 있죠. 확인해 보시고요. 다모아전자.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 다모아전자는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 여기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구나. 됐고요. 1번 문제요.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래요.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하라고 해놓고 1번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검토하여 올바르게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이라고 했으니까 외상매입금 클릭. 그 다음에 남성 산업기계 금액이 3,000. 금액 틀려있죠? 30656 000. 그 다음에 세콤전자 등록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세콤전자 해가지고 2,600만원. 예, 이렇게 하면은 외상매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끝났고요. 미지급금 해달래요. 미지급금 고유상사의 금액이 150이 아니라 25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UNI 금액은 130만원. 예, 이렇게 하면은 거래처별 초기 2월 첫 번째 문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이번엔 계정과목하고 적용등록을 하라네요.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 메뉴에서 통신비 판관비로 되어 있죠. 800번대를 계정과목의 대체 전표 적용 3번에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지급 등록하래요. 가뿐하죠. 자, 계정과목 적용등록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판관비에 통신비가 814번이네요. 클릭하셔서 계정에 대체전표 적용이라고 했으니까 요 밑에 대체전표 적용 3번 등록하시고요.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이렇게 해놓고 사용료 지급 이렇게 입력하면 2번 문제도 계정과목과 적용 등록에 대한 항목도 마무리가 됐죠. 오케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니다. 3번 문제는 전기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했대요. 관련 전기분 재무제표 적절히 수행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보기를 보니까요.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대한 기부금 500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었죠. 그러면 사회복지모금에 기부금 500만원이 누락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기부금이 지금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거죠. 기부금은 지금 우리 비용계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용계정을 손익계산서를 클릭하셔야 되겠죠. 얘가 누락됐다고 했으니까 손익계산서 클릭하셔서 여기 기부금 조회하셨어요. 기부금 금액은 얼마짜리라고 했냐면 500만원이라고 했네요. 이렇게 500만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입력하고 나니까 손익계산서의 비용이 들어갔으니 당기순이익 변했겠죠. 당기순이익 변한 거 어디 가서 또 매치시켜 주라 했었죠. 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셔야 되죠. 자, 그래서 얘 나가시고 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셔가지고 당기순이익 지금 1억 5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 지금 블록이 하면은 당기순이익 바뀐 걸로 반영되죠. 클릭하셔서 예 하게 되면 1억 4,500원으로 500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 숫자를 어디하고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재무상태표. 예, 재무상태표 클릭해 보시고요. 재무상태표에 보니까 벌써 대차 차익이 500만원 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죠. 얘를 어떤 걸 수정해 주셔야 돼요? 어떤 거 2월 이익 잉여금이라 그랬었죠. 제가 이렇게 두 개를 펴놓고 여기 2월 이익 잉여금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하고 지금 금액이 다르죠.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기부금 다시 입력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니까 여기
미처분 이 잉여금을 여기 화면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똑같은 숫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어디에다가요? 여기 2월 이 잉여금에다가 수정해서 입력해 주시면 대차 차익이 사라졌다. 그럼 정확하게 잘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158 567 000 대차 차익 딱 사라졌죠. 네. 정기분 재무체표와 관련해서 업무 수행해서 수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요 과정에 대한 것을 얘기했던 거였었어요. 이렇게 수정해 주셨다면 예, 오케이. 3번도 끝났어요. 자, 그렇게 처리가 끝났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니까 문제 2번은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일반전표 입력 나오는 얘기죠. 자, 지금부터는 일반전표 입력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반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9월 14일이고요. 9월 14일. 자, 제품 한 세트 원가는 40만원짜리래요. 매출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무상 제공했대요. 견본품으로 무상 제공한 여기 견본품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이 비용의 계정은 우리 배우지 않았는데요. 견본품은 견본비라고 하는 계정이 있어요. 조회해 보시면 견본품은 견본비라는 계정으로 하고 문제에서도 견본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하튼 원가 40만원 주어졌으니까요. 그러면 차변의 비용인 견본비 써주시면 되고요. 대변에는 제품을 지금 견본으로 제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변에는 제품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차변에다가 우선 매출거래처라니까 견본비 그럼 800번대죠. 이런 매출거래처라고 했으면은 본사와 관련된 거니까 본사영업부 금액 4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지금 우리가 제품을 갖다가 지금 제공한 거잖아요. 그죠? 제품 제공했는데 문제는 제가 재고자산이 판매가 된 게 아니라 그 이외의 계정으로 저렇게 바뀌면 타계정 대체 반드시 해줘야 돼. 이거예요. 얘도 제품도 지금 재고자산인데 판매된 게 아니라 얘는 견본비라고 하는 용도로 쓰였죠. 그러면 판매 아닌 다른 것으로 용도로 쓰였다면 여기 8번 타계정 대체 이거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지. 이걸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이걸 안 써주면 당연히 틀렸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타계정 대체 재고자산은 타계정 대체를 갖다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 얘기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9월 30일 거래도 한번 볼게요. 날짜 9월 30일로 하시고요.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2기 예정이라고 하면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 친절하게 날짜 이렇게 줬네요. 부가가치세 예수금 991만원과 부가세 대급금 1123만원을 상계 처리하고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132만원에 대해서 미수금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거래처 입력 생략하고 회계 처리해보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제품을 팔게 되면 부가세 예수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을 원재료나 사갖고 매입을 하게 되면 부가세 대급금이 생기죠. 근데 9월 30일 현재 지금 얘를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위해서 상계 처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발생했던 거 대변에서 발생했던 거 차변으로 다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차변으로 다 없애주시고요. 금액은 얼마라고 그랬냐면 991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생겼던 거 대변으로 다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분기에 부가세 예수금이든 대급금이든 다시 집계가 되겠죠. 4번에다가는 부가세 대급금 써주시고요. 부가세 대급금은 1123만원이라고 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차변의 돈이 비죠. 얘는 지금 의미를 한번 볼까요?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가 제품을 팔고 그 고객으로부터 받아 놓았던 부가세죠. 근데 그게 991만원이고 우리가 부가세를 쓴 거는 1123만원이죠. 얘는 부가세를 우리가 더 썼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환급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 환급 금액 차이가 나면 얘는 계정 미수금이라고 쓰고요. 이렇게 부가세 환급금을 쓸 때, 즉 부가세 대급금이 많을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정 뭐라고 쓴다고요? 미수금이라고 쓰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이 더 많아서 납부해야 될 때는 부가세 미지급 세금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부가세를 납부해야 될 상황이면 미지급 세금, 이렇게 환급을 받을 때는 그냥 미수금 계정 이렇게 사용한다. 참고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날짜는 10월 5일로 되어 있어요. 10월 5일로 날짜 바꿔주시고요. 독일의 오토사로부터 7월 5일 외상으로 수입했네요. 기계장치의 대금 15만 불의 지급기일이 되어서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대요. 환율 정보는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여기 외상으로 수입한 기계장치라고 얘기한다면 얘 외상 매입금으로 계정을 해놨을까 아니면 미지급금으로 해놨을까 모르겠으면 7월 5일과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미지급금으로 해서 7월 5일날 계정 해놨을까요? 미지급금 해놨죠. 기계장치 여기 1억 8천만 원이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수입할 당시에 지금 얘 달러로는 15만 달러라고 그랬었고요. 수입할 당시에요. 그 다음에 그 날짜의 환율은 얼마였었냐면 여기 1200원이었대요. 그래서 이 날짜의 환율 1200원 이렇게 하니까 금액은 계산 안 해도 1억 8천만 원 딱 나오죠. 그래서 1억 8천만 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10월 5일이 되어서 이 금액에 대해서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우리가 결제해야 될 금액은 지금 여기 15만 달러를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날짜 지금 1억 8천에 대해서 10월 5일 날짜에 우리가 입력해야 될 사항은 지금 미지급금 오토사로 해당된 거 오토사 결제해야 될 미지급금은 처음에 사갖고 왔을 때 1억 8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통장에서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15만 불에 대해서 환율이 지금 1,100원이 계산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번엔 지금 갚으려고 할 때 환율이 1,100원이기 때문에 환율이 15만 불 여기에다가 원화 금액으로 얼마를 갖다 계산하기 위해서는 환율로 여기 지금 1,100원이라 했죠? 1,100원 곱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1억 6,500원 계산 들어가겠네. 1억 6,500 나오죠? 1억 6,500만 원화로 지금 쓰면 되죠. 그죠? 그러면 보통예금에서는 1억 6,500만 나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 대변에다가 보통예금에서 얼마만 주면 된다고 그랬었냐면 1억 6,500 얘만 주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1,500만 원이 차이가 났어요. 그럼 이 1,500만 원 차이가 왜 났을까 봤더니 지금 환율이 얼마가 차이 나요? 환율이 지금 1,200원이었었는데 지금 1,100원만 갚으면 되니까 환율이 100원이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환율 100원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한테는 지금 1,500만 원, 1,500만 원의 그 환율 때문에 차익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지급할 때, 즉 여기 외화를 갖다가 지급할 때 환율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 계정 써주세요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는 이익이니까 외환 차익이라고 계정을 써주시면 돼요. 외환 차익 해가지고 1,5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이 분기에도 거래량계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평가할 때 계정 뭐라고 쓰라고 그랬었죠? 그때는 긴 거,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 계정 쓰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결제할 때, 즉 대금을 주거나 받을 때 환율이 차이가 났을 때는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 계정 쓰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짜 4번 문제는 10월 15일 거래죠. 10월 15일 거래 입력해 주시고요. 대광건설에 대한 미지급금 5천만원을 상환하기 위해 받으러 해피상사 4천만원 배서양도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이건 우리가 갖고 있던 받으러움을 결제수단으로 좀 넘겨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처가 좀 다르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결제수단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받으러움을 사용했다는 뜻. 일단 미지급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지금 미지급금 누구 거냐 하면 대광건설 거예요. 대광건설 미지급금을 갚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짜리냐면 미지급금이 5천만원짜리였었죠. 자, 얘를 결제를 어떻게 줬느냐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받으러움 누구로부터 받았대요? 여기 해피상사로부터 받았던 받으러움이죠. 해피상사로부터 받았던 받으러움 금액은 4천만원이라고 했고요. 이 받으러움을 여기 대광건설에다가 건네주고, 자, 나머지 금액은요.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지급했대요. 보통예금 1,000만원. 예, 그래서 이렇게 분기를 해서 입력하라면 마무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보니까 5번째 문제는 11월 13일 기업은행에서 차입한 장기차입금에 대한 원금 2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30만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지급했대요. 그러면 장기차입금 받은 거니까 장기차입금 없애줘야 되겠네요. 날짜는 11월 13일 해주시면 되고요. 차변에 부채이익 계정인 장기차입금 없애주세요. 장기차입금은 기업은행에서 빌렸던 거죠. 거래처는 기업은행. 금액은 2천만원. 이렇게 갚았고, 장기차입금하고 그 다음에 이자는 얼마라 그랬었죠? 30만원이래요. 그럼 얘는 이자 비용이겠네요. 그래서 이자 비용 해가지고 금액은 3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그냥 다 이체를 해버렸대요. 그럼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2,03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일반전표 입력의 이제 6번째 마지막 문제네요. 날짜는 11월 17일로 해주시고요. 자, 문제는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부를 자기 주식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우리 회사는 전 거래할 때 주식을 두 가지 종류를 거래해요. 단기 시세차익 목적인 타회사 주식,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쓰란 얘기고, 지금 이 문제는 자기 주식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유통되고 있던 우리 회사의 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살 때는 자기 주식이라고 기록한다는 얘기죠. 자기 주식 2,500만원에 처분하고 매각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단 처분 시점에 자기 주식 장부가액은 2,325만원이었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의 잔액은 150만원이 있다니까 처분 손실 계정 먼저 없애줘야 되죠. 자본 계정에서는 자본 이런 계정 여기 거래가 있을 때 거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나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이 거래 전에 있었다면 걔부터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부터 먼저 없애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거래에서 봤을 때 보통예금은 벌써 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보통예금 통장으로 우리가 받은 금액은 2,500만원은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으로 우리 회사의 자기 주식 얘는 얼마짜리를 파냐면은 여기서
2,325만원 이라고 그랬죠. 사갖고 왔던 거 이만큼의 처분을 했고,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175만원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긴 줄 알았는데 계정에 지금 뭐 붙어 있대요? 전번에 자기 주식 처분했을 때 손실이 있다 그러죠. 손실은 처분 계정이잖아요. 상계시키려면 대변에 먼저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 거 먼저 빼서 없애줘야 돼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해가지고 상계 처리해서 150만원 먼저 이렇게 없애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해서 나머지 25만원만 인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본 규정은 앞에서 배웠던 주식 발행 추가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여기 자기 주식 처분이 처분, 그다음에 지난번에 배웠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 자본 규정은 거래할 때 앞에 있었던 거 있으면 무조건 상계처에서 걔부터 먼저 없애야 돼요. 그리고 차익 계산해서 처분 이익이든지 처분 손실이든지 계산하라고 여러 번 설명해 드렸었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회계 1급에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일반 전표하고 매출 전표가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 문제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오고 얘는 실무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점수가 틀리지 않도록 잘 연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우리 회계 1급은 얘 때문에 배웠잖아요. 즉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증빙서류들 입력. 문제 3번 문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연습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얘는 나와도 되겠고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해 주세요. 자 날짜는 10월 11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10월 11일. 자 구매 확인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여러 번 문제 반복하시다 보면요,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면 얘는 수출이에요. 보편적으로 아니면 수입이든지. 근데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은 수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로 부가세, 매출 세액을 갖다가 면제해주는 거래가 주로 주된 내용이고, 매입비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은 수출 아니면 수입에 나오는 그 항목들이다. 참고로 이렇게 받으시고요.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매입을 했네요. 수출업체에서 원재료니까 매입이 될 것이고요. 공급가액은 4,400만원. 평산 기업으로부터 매입하고 매입이라고 얘기했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증빙서류가 매입 영세율 세금 계산서죠. 그럼 부가세 유형은 매입에서 찾아보세요. 매입에서 영세율과 관련된 부가세 유형은 52번. 그래서 5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품목은 원재료 사용을 하랬으니까 원재료 써주시고요. 수량이라든지 뭐 이 내용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만 4,400이라고 그랬네요. 4,400.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평산 기업.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다고 얘기했고요. 자, 분계는요. 매입대금은 3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대요. 우리가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준 거죠. 그러면 얘는 외상이 아니니까 여기 차변 원재료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 해주셔야겠네요. 지급어음으로 4,400만원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넘어갔고요. 종이 쳤어. 얼마큼 남았지? 다음 시간까지는 얼추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기 10분 쉬었다가 여기 뒷부분 문제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우리 평가 보기로 했었죠. 나눠드리고 아마 그 평가 문제 2개 풀면 오늘 하루는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 이틀 남았죠. 내일하고 월요일만 잘 마무리 하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멈춰 놓을게요. 날짜는 10월 19일. 제조 부문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수선비 16만 5천원을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 증빙서류는 지금 신용카드 매출전표예요. 그 다음에 수선했다고 했으니까 얘는 매입이 되겠죠. 결제했다 그러는데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유형자산과 관련돼서 여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거기 지금 수선비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이 지출은요, 자산의 가치 증가나 내역 연수를 연장시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자본적 지출 아니란 뜻이에요. 반대로 얘는 수익적 지출을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면은 기계장치로 이 금액을 써야 되는데 밑에서 자본적 지출이 아닌 것을 먼저 설명해 줬기 때문에 얘는 500번대 수선비라는 계정으로 이 계정을 등록해 주세요 이런 뜻이란 얘기죠. 그리고 얘는 신용카드를 매입했기 때문에 여기 매입칸에서 카드와 관련된 거 카드 과세인 57번 카과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품목은 그냥 기계장치 수선에 따랐으니까 수선 기계장치라고 수선비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란에다가 카드일 때는 공급대가 입력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영수된 금액을 보니까 공급가액은 15만원, 세액은 15만 5천원, 그래서 16만 5천원을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 엔터 쳐서 공급가액하고 그 다음에 세액이 자동으로 나누어진 거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라 그랬었어요? 거래처는 여기 진진이라고 되어 있죠. 거래처는 영수증에 보니까 가맹점 진진이라고 해 놓고 있으니까 진진 이거 진지가 아니라 진진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카드의 종류를 보니까 신한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F2 눌러서 신한카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카드 결제했으니까 4번 그럼 미지급금, 그 다음에 밑에 분기에는 자동 분기가 되어 있는데 원재료라고 쓰면 안되고 500번대 수선비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F2 눌러서 수선비 500번대 520번이네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 문제가 정리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카드 결제 문제로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문제를 보니까 날짜는 10월 30일로 되어 있고요. 그럼 날짜 10월 30일로 바꿔주시고요. 주 세무로부터 공급받았던 원재료 중 일부가 원재료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건 우리 일상적인 거래라는 뜻이죠. 원재료 중 일부가 품질에 문제가 있어 반품하였으며 회계 처리는 외상매입금 계정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분기의 금액은 마이너스로 표시할 것. 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얘 매입한 거 똑같이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그럼 똑같은 자기 자리에 마이너스로만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고요? 일단 증빙서류는 거기 세금 계산서죠. 근데 불공과 관련된 거 전혀 없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반품받은 거니까 매입세금 계산서 매입에서 51번 과세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품목은 원재료 써주시고요. 자, 공급가액 얘는 지금 그 금액만큼 반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 마이너스 700만원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부가세 마이너스 70만원 나올 것이고 거래처명은 주세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주세무라고 거래처를 써주시고요. 세무.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지금 발급 우리가 지금
해준 거라고 받은 거니까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표시해 주고요. 분기는 이 전체 금액 다 외상과 상계 처리에 따랐으니까 2번 외상 눌러주시게 되면 마이너스로 그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분기가 쳐져 있죠. 이게 우리가 매입한 거에 대해서 반품 세금 계산서 받으면 회계 처리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날짜가 11월 15일이죠. 날짜가 11월 15일로 해주시고요. 러시아 모이사에게 직수출 동그라미 해주시고 수출이래요. 직수출 제품이고요. 2만 불. 그다음에 환율은 1,100원이래요. 판매했대요. 선적을 해줬다고 그랬었고요.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제품을 판매하고 돈을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매출금으로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직수출이면 우리 매출에서 수출과 관련된 건 부가세 유형 16번이죠. 그다음에 품목은 제품 쓰시면 돼요. 제품 써주시고요. 자, 근데 여기 환율 계산해야 되잖아요. 소수점이 아니면 저 계산기 안 누르고 그냥 여기다 직접 해볼게요. 여기 지금 달러로는 2만 불이죠. 수량 2만 개 이렇게 해놓고 단가 여기 환율 1,100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여기까지 두 개 곱해져서 공급가에 결정됐었잖아요. 그래서 환율을 갖다가 제가 여기다 이용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2,200만 원 계산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싹 지워주세요. 스페이스바로 지워버리면 계산기 안 써도 금방 입력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모이사라 그랬으니까 모이사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 이 직수출이니까 영세율 구분은 두 개밖에 없었죠. 여기 매출에서는 1번 직수출, 그 다음에 3번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 근데 얘는 직수출했으니까 코드 번호 1번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수출 신고 번호 뭐 여기 제시된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다음에 분기는요, 여기 외상거래죠. 그러니까 2번. 그러면 제품 매출, 그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당연히 없죠. 수출한 거니까. 그래서 공급가액에 대한 제품 매출과 외상 매출금으로 두 가지만 구분돼서 여기 처리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면 날짜는 12월 12일로 되어 있죠. 날짜 바꿔주시고요. 12월 12일. 당사 영업장 증축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증축 위에서 한국토건으로부터 토지를 1,500만원에 취득하고 전자계산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얘는 지금 우리가 매입했는데 전자계산서면 면세죠, 이거. 그죠? 그래서 매입에서 전자계산서는 매입 거기 부가세 유형 한번 밑에 보세요. 그러면 거기 계산서라고 해서 면세 코드번호 53번 나와있죠? 예, 이거 선택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전자계산서 받으면 얘는 면세품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면세품목, 토지는 대표적인 면세품목이에요. 그래서 토지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서를 갖다가 주거나 받거나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가세 유형은 53번 면세라고 치시고요. 품목은 지금 토지를 거래하고 있네요. 그래서 토지 써주시면 되겠고요. 토지라고 써주시고요. 자, 공급가액은 거기 얼마라고 되어 있었냐면 지금 1억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서 받았나? 한국토건이래요. 그래서 한국토건 전자계산서 받았으니까 1번. 분기는 자, 토지 1억 5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제했나 받았더니 당좌수표 발행에 따르면은 얘는 당좌 예금이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계정은 토지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금 결제 1억 5천에 대해서 당좌 예금에서 얼마를 결제했냐면 5천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요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우리 상품 제품 이런 거 상관없죠. 그러니까 미지급금으로 해주셔야겠네요. 미지급금으로 1억 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지급하는 걸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서 6번 마지막 문제예요. 날짜는 12월 15일로 되어 있고요. 하나무역에 제품 판매했대네요. 아,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거니까 이건 매출이죠. 매출과 관련된 거 카드 매출 보니까 17번 카우가 있네요. 카우가라고 쓰시고요. 제품 판매했다 그랬으니까 제품 써주시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는 220만원어치네요. 그럼 공급대가를 입력하면 되겠죠. 공급대가 220만원 입력하고 엔터 띵 치게 되면 공급가액하고 세액 나누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하나무역이라고 그랬죠. 하나무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BC카드래요. 신용카드사 BC카드 선택. 카드 매출 받았으니까 4번. 외상 매출금 됐고, 제품 매출 쭉 다 됐죠. 이렇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원재료를 사갖고 올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는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을 사고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미지급금 잊지 마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 업무에서도 또 자격 시험에서도 메인 파트라고 할 수 있는 메인 매출 전표의 유형 지금 6가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은요. 일반 전표 입력 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된 자료가 오류가 난 거예요. 수정을 하는데 2가지 날짜를 보면서 똑같이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모르겠는데 9월 5일자가 좀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9월 5일을 선택해서 한번 입력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근데 메인 매출 전표는 뭐 읽어보지 않았더니만 없네요. 그러면 여기는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 나가서 일반 전표 입력에서 조회를 다시 해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9월 5일 것을 조회해 보시고요. 보통 예금으로 선수금 받았다고 해놨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에요. 보통 예금에 입금된 태산 전공의 외상매출금 회수액 550만원을 제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자, 그러면 문제는 계약금이 아니라 지금 여긴 계약금으로 처리해놨는데 외상매출금 회수액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뭘로 기정 바꿔주면 돼요? 외상매출금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죠? 외상매출금으로 기정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오류 수정 문제 첫 번째 거는 해결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0월 4일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야외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한 기념품 3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고요. 세금계산서 받았대요. 근데 이거를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했대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금 구매했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전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오류가 나기는 오류이긴 하겠는데 얘가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현금으로 복리후생비 처리를 했다면 얘 일반 전표에 지금 입력이 되어 있겠죠. 근데 왜 오류예요?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얘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10월 4일 한번 거래를 조회를 해볼게요. 10월 4일 거래를 조회했더니 다행히 여기는 없네요. 그럼 얘는 여기 없으면 메인 매출 전표를 조회해야 되겠죠. 그래서 10월 4일날 뭐가 잘못됐나 10월 4일날 조회를 해보니까 과세 기념품이라고 되어 있고 300만원 30만원 현금 다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얘 지금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받은 거잖아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받으면 매입세금계산서일 때 51번 54번 구분하셔야 되죠. 얘 51번이에요 54번이에요 영업부 매출거래처라고 얘기하면은 얘는 접대비죠. 공유생비가 아니라. 그죠? 다시 매입세금계산서 받았는데 얘가 51번인가 54번인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불공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불공사항 몇 가지 있었어요. 불공사항 중에 접대비 관련은 불공처리하라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불공처리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주면 된다?
불공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계정처리 현금까지는 맞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불공제 사유는 4번 접대비 맞죠? 그 다음에 분기된 거 보니까 출금 해갖고 원재료 하면 안 되고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접대비로 해야 되겠죠? 근데 접대비는 여기 500번인가 800번인가도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영업부 매출거래처를 했으니까 얘 800번이겠구나. 그래서 접대비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 오류 수정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돼요. 불공으로 바꾸는 거 이게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은요, 결산 정리사항에 대한 문제고, 결산 정리사항 입력하실 때는 반드시 수동결산부터 입력하셔야 된다 그랬죠. 수동결산 입력하고, 그 다음에 결산 자료에 자동결산 입력한 다음에 F3 눌러서 마무리 하셔야지 돼요. 자, 1번 2020년 4월 1일 2년 후에 이자 연 6%래요.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는데 당기분 이자 비용을 인식하기로 한다. 그럼 얘는 지금 이자 비용 인식했다는 뜻, 안 했다는 뜻? 아직 안 했다는 뜻이죠. 지금 인식하라는 뜻은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록을 해야 되겠는데 4월 1일 날 지금 저기 1억 원 지금 빌렸죠. 연 이자율은 6%라고 하죠. 1억의 6%면 얼마겠습니까? 1억 곱하기 6% 하면 지금 600만 원 되겠죠. 600만 원이 1년치 이자예요. 그죠? 근데 1년치 이자인데 우리가 지금 올해 사용한 기간은 4월 1일부터 계산하니까 총 9개월을 사용했죠. 그래서 여기 화면 잠깐 보시면 지금 이자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우리가 빌린 돈 1억에 대해서 연 이자율 6%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1년치 이자는 600만 원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600만 원을 다 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 빌린 게 4월 달부터잖아요. 그래서 여기 4월 달부터 손으로 거꾸로 밑에 걸 빼버리면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잖아요. 전체 몇 개월 중에서 12개월 중에서 우리는 지금 9개월치만 이자 비용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도록 인식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2개월에서 9 이렇게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 나와요? 450만원? 오케이.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450만원이에요. 그럼 우리 흔히 얘기했던 얘기로 얘는 지금 손익의 이연이에요? 예상이에요? 이건 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벌써 받은 거 준 것도 아니고 저기 나중에 줄 거죠. 그럼 얘는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고 즉 후불에 해당되죠. 그러면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계정 2개밖에 없어요. 비용일 경우 미지급 비용 계정을 쓰든지 또는 수익일 때는 미수 수익을 써야 되는데 지금 얘는 비용 얘기하고 있어요? 수익 얘기하고 있어요? 비용 얘기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돈 지급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근데 아직 지급은 안 했지만 우리는 발생주의로 기록해야 되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얼마? 450만원 이렇게 쓰시고요. 너무 많다. 450만원 이렇게 쓰고 얘는 아직 지급은 안하고 결산하고 있는 중이니까 미지급 비용 해서 450만원 이렇게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이건 손익의 예상에 관련된 계정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일반 전표 입력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겠죠. 자, 날짜는 우선 일반 전표 입력에서 결산 항목이기 때문에 12월 31일자로 차변에 이자 비용 써주시고요. 금액은 45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 비용 쓰셔야죠. 미지급 비용 해서 450만원. 결산 문제
지금 문제 계속 풀어보니까 손익이 이현 예상 문제가 거의 1, 2번 하고 있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요 내용들 잘 연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또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삼전산업 주식의 취득 원가 및 각 연도 말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대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세요. 12월 31일 날 지금 평가해가지고 단기 매매 주권 평가 이익인지 평가 손실인지 지금 계산하라는 얘기죠. 자, 2020년도에 우리가 지금 취득한 금액은 7,500만 원에 취득했는데 얘 지금 12월 31일 날 금액이 얼마가 더 증가했어요? 600만 원 더 증가했죠. 그죠? 그래서 공정가액이 8,100만 원, 취득했을 때는 750만 원, 그 다음에 현재 공정가치는 8,100만 원, 600만 원이 더 증가했으니까 단기매매증권 값이 증가한 거죠. 얘는 그래도 친절하다. 왜냐면 원래는 이거 주식 거래할 때는 주식수하고 공정가치 해서 곱해주고 등등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아예 금액을 주어졌으니 서면에 단기매매증권으로 그냥 600만 원 증가한 거 써주시고 대변에다가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해가지고 6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된다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지금 여기 두 가지 앞에 두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우리가 수동결산 입력을 했었죠. 근데 보편적으로 세 문제가 다 수동결산 입력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그러면 자동 분기하는 것 나올 텐데 지금 여기 3번 문제도 매출 채권인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하라고 금액이 쭉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상황일 때 우리 분기를 먼저 하지 말고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 가서 우리 배웠던 대로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하고 그런 다음에 요 위에 대손상각 한번 눌러보세요. 금액이 다 설정되어 있죠. 근데 여기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화면이긴 한데 얘가 뭐 시시때대로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계산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활성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는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여기 외상매출금, 바드럼, 단기대금 다 나와 있죠. 채권은.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뭐하고 어떤 계정하고 어떤 계정에 대해서만 하라고 딱 나와 있죠.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만 하라 그랬어요. 자, 일단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만 매출채권만 해야 되니까 나머지 자료에다가는 이렇게 클릭해서 스페이스바로 얘는 다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두 가지만 딱 반영이 될 테니까. 그리고 거기 주어진 금액하고 문제 시험 문제 금액하고 일치하나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 일치하죠? 그럼 결국은 얘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나머지 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얘는 기타 채권이니까 얘네들은 다 없애주고 매출 채권만 이렇게 남겨놓고 결산 반영 띵 하고 누르게 되면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외상매출금에 대한 바드럼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금액이 싹 들어가 있죠. 이렇게 반영하라는 뜻이었었어요. 근데 이것만 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면 틀리죠. 뭐 해줘야지 돼?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 해줘야죠. 전표 추가를 누르시면 결산분기는 앞에서 늘 나왔던 것처럼 수동분기에 대한 문제 두 문제, 그다음에 여기 자동분기라고 불리는 자동결산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와서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6번 문제인데요. 6번 문제는 변함없이 조회 문제로 세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조회 문제 1번 문제 볼까요? 3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전년도 12월 말보다 12월 말 유동자산보다 얼마나 더 증가하였는가 양수로 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비교가 좀 그지 같네. 비교가 3월 말 현재 유동자산이라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줘야 하나 보세요.
얘는 두 번을 조회해야 될 것 같으네. 유동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3월달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 3월달 말 기준에 유동자산이 얼마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유동자산에서 3월달 말 현재 유동자산은 7억 31만 3천원 되어 있죠. 근데 뭐하고 비교하라 그랬어요. 전년도 거 금액 보니까 전년도는 기간이 여기 기간 보세요. 전년도 거 여기 단기 거는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우리가 3월달 조회한 거 그대로 나왔죠. 전년도 거는 얼마큼 돼 있어요? 얘는 3월달부터가 아니라 1년치게 전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이하고 차이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얼마 차이가 나겠어요? 7억 2천에서 2억 5천4백 빼면 되겠죠. 그럼 금액 차이 나는 금액이 4억 6,629만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답을 갖다가 여러분 답안지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조회하는 거 문제도 한번 또 연습해봤죠. 기간은 지난번에 보편적으로 안 봤었는데 기간 비교해 보니까 얘는 1년치로 지금 나와 있고 여기는 3개월치만 나와 있고 구분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날짜도 잘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상반기 중 제품 매출액이 가장 큰 달과 가장 적은 달 차이 얼마냐고 또 물어보고 있네요. 근데 우리 계정에 대해서 월 비교는 총계정 원장에서 하라 그랬었죠. 월 비교는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 클릭하셔서요. 상반기라고 그랬으니까 상반기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시고요. 제품 매출 계정은 404번이에요. 404번만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올해니 404번이라니까 보게 되면 제품 매출은 수익 계정이죠. 그러니까 대변에 당연히 나타나 있을 것이고 이 중에서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은 얼마인가요? 몇 월달? 1월달인 것 같으네. 그래서 1월달 이 금액에서 제품 매출이 가장 적은 달은요. 가장 적은 달은 3월달인가요? 이 빼면 그 차액 계산해서 입력해주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장부 조회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조회하고 두 가지 조회를 했죠. 장부 조회, 재무상태표 조회. 3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예요. 근데 자, 얘는 됐고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에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된 공급대가 합계액은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여기 공급대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도 그렇겠지만 문제에서 공급가액을 물어보는지 공급대가를 물어보는지 요거 신경 쓰셔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조회할 때 우리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입력한 항목들은 대부분 다 부가세 유형이 있었잖아요. 이 부가세 유형별로 우리가 입력했던 걸 조회를 하고 싶을 때는 지금 현금 영수증 나왔잖아요. 부가세 유형별로 조회를 하고 싶을 때는 매입 매출하고 똑같은 여기 매입 매출장이라는 여기서 조회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조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부가세 유형으로 11번, 12번, 13번, 50, 입력했던 것들 있죠. 현금 영수증은 몇 번이겠어요? 현자 들어간 거겠죠. 그걸 조회하려면 바로 이 매입 매출장에서 조회를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매입 매출장 눌러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에서는 일기 확정이라 그랬으니까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이건 매출을 조회하라 그랬어요. 매입을 조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출이네요. 여기 매출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매출을 클릭하고 지금 우리 부가세 유형은 클릭해 보시게 되면 현자 들어간 거죠. 현과 현역
현면, 현영 세 가지가 있죠. 아니 매출 여기 관련된 거요. 그래서 여기서 뭘 찾으라 했어요?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된 그 공급 대가의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포함 이걸 갖다가 현과 매입 잠깐만요. 이쪽 한번 조심해보고 얘는 여러 개를 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군요. 전체를 하면 안 되겠고 현과 매출에서 그럼 금액을 일단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좀 번거롭게 시험 문제가 나왔네요. 자, 현과로 현금 영수증이죠.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된 거 첫 번째 여기 요즘 뭘로 물어봤어요? 공급 대가로 물어봤죠. 공급 대가면 여기 1,500만원 한 건, 6월달에 여기 220만원 두 건, 두 개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메모를 해 놓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 메모 좀 해 놓을게요. 그래서 현과는 5월달에 1,510만원, 그 다음에 6월달에 220만원,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인 거 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 또 현영도 있나 봐야, 현면도 있나 봐야 되죠. 이것도 현금 영수이니까. 다행히 없다. 없잖아. 현금 영수증은 얘도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영도 있나 봤더니 없다. 그럼 뭐만 보면 된 거야? 결국은 현과 얘 하나만 찾으면 됐었군요. 그래서 그렇다면 좀 더 편하지 뭐. 따로따로 볼 필요 없이. 여기 지금 분기 두 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분기 두 개로 1,730만원. 얘가 답이겠네요. 이렇게 해서 답을 써주시면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94회에 대한 전산회계 1급 이 문제를 갖다가 실기 문제 한번 쭉 다 풀어봤어요.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일단 제가 연속해서 2회를 문제를 한번 풀어드렸었죠. 이론도 실기도 같이 한번 풀어봤고 그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또 같이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셔갖고 문제 출제된 것들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그 규칙 반복성을 갖다 많이 보시게 될 거란 얘기예요. 자, 일단 여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